실제로 저희가 캐시노트를 처음 런치하고 4만 개 정도의 고객사를 확보할 때까지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었습니다. 확장됐을 때 사람이 비례해서 늘어야 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사려 깊게 만들어 놓으면 10배, 100배, 1000배가 돼도 사람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도 되는 그 문제 해결 방식이 있는데요. 조직이 늘어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팩트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구조를 잡고 늘려야지 그냥 일 많아진다고 사람 뽑으면 그렇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축적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들이 큰 문제를 풀 수 있는 조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신용데이터 대표 김동호입니다. 저희는 사장님들을 위한 매출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캐시노트를 이용하는 사업장은 이제 한 55만 개 정도 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카드 결제가 발생하는 가맹점이 180만 개 정도 있으니까 전국 가동 가맹점의 3분의 1 정도는 저희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번에 걸쳐서 200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주요한 투자자로는 카카오, 신한카드, KT, 쿼드자산운용 같은 PE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전략적 재무적 투자자들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신용데이터를 창업을 했고요. 그 전인 2011년에는 오픈서베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학교 다닐 때는 창업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외국계 기업에 취직을 해야겠다, 컨설팅 회사에 가야겠다 이런 정도의 막연한 생각을 하다가 2010년에 이른바 소셜 커머스 붐이 있었고 스마트폰 붐이 있었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몇 살 안 나는 분들이 창업을 해서 빠르게 성장시키는 걸 보면서 이거 나도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됐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게 수년 내에 전 국민이 쓰는 플랫폼이 될 거다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큰 변화를 보면서 여기서 뭐라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창업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오픈서베이는 모바일 리서치 서비스고요. 오픈서베이를 시작했을 때 되게 희한했던 거는 그 당시에 리서치 회사를 다녀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가 리서치를 잘 알기 때문에 이걸 해보자라는 접근보다는 우리가 리서치는 잘은 모르지만 스마트폰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되게 기술적인 접근이었거든요. 리서치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다라는 게 수십 년의 경험으로 녹아들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가 이상하게 여겨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시장에서 다르게 받아들여졌던 거는 기존의 많은 리서치가 시간과 비용이 참 많이 소요됐어요. 오픈서베이가 접근했던 거는 설문을 디자인하는 걸 제외하고 뒤에 있는 많은 프로세스들을 전자동화하면서 훨씬 더 낮은 비용과 빠른 시간으로 기업들이 시장 변화를 이해하는 걸 도와주게 되는 회사였죠. 어떻게 보면 리서치 회사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파급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전국에 한 1300개 정도 기업들이 오픈서베이를 통해서 소비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 1월 말일자로 오픈서베이 대표를 그만뒀는데 그 고민은 꽤 오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런치를 하고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의 기여들이 적지 않았지만 회사가 계속 확장되면서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건 리서치 서비스거든요. 리서치 서비스라는 거에 있어서 훨씬 더 전문성이 있고 확장되는 조직들을 더 잘 매니저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게 더 좋은 판단일 수 있겠다라는 고민을 해왔고 대표에서 물러나고 원래 계획은 한 1년 정도는 여유를 갖고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다시 좀 탐색을 해봐야겠다라는 게 솔직한 마음이었고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소셜 커머스 회사들이 우후죽순 나왔던 것처럼 2016년 초에 우후죽순 P2P 회사들이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실 지금의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영국이나 미국을 봤을 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P2P 회사도 굉장히 크게 되고 다양하게 많은데 한국엔 이상하게 그런 회사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왜 한국은 이런 시도가 적지? 라고 파고 들어가 보니 한국의 신용정보 인프라의 구조적인 차이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개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민등록증 하나만 가져가면 은행에서 거래가 가능할 정도로 많이 고도화되어 있는데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은행에 갈 때 거래하려면 서류를 한 8장 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처음부터 파고들었다기보다는 P2P가 막 나오네? 이 P2P업은 어떻게 돌아가지? 이 비즈니스 영역은 어떻지? 그런데 왜 이거는 별로 없지? 이 인프라에 좀 이슈가 있구나.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 정보 인프라를 우리가 잘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임팩트가 큰 비즈니스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신용데이터를 설립하게 된 거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했었고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냥 카페에서 만나서 일하면 되지 않나 정도였는데 우연찮은 기회로 우리은행이랑 창업진흥원이 제공하는 센터 공고를 받고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두 가지 가설이 있었어요. 저희가 사업자들의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사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굉장히 큰 사업자 풀을 만든다가 이제 한 가지의 가설이었고, 또 다른 가설은 큰 금융기관들과 협업을 한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는 이미 수십만, 백만 단위의 사업자가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주요한 은행들과 우리가 협업을 하면 숏컷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먼저 시도했던 거는 두 번째 가설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행들과 협업을 해서 이 사업자들을 규모 있게 한번 모아보자라는 게 2016년 12월에 크레딧 체크라는 솔루션을 런치한 게 그 가설의 결과물이었고요. 이것과 이것 중에 뭐가 잘 될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둘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캐시노트는 우리가 사업자한테 유틸리티를 제공하고 이 유틸리티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사장님들이 우리 서비스에 락인되고 우리 서비스가 그걸 기반으로 사장님들한테 더 많은 혜택들을 제공하자라는 가설을 갖고 캐시노트라는 걸 준비를 했던 거죠. 근데 3개월 만에 결정을 하게 됐죠. 어떤 결정이었냐면 크레딧 체크는 사업 계획에 크게 다르지 않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캐시노트는 사업 계획을 한참 아웃퍼폼하면서 성장을 하는 걸 보니까 캐시노트에만 집중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17년에 저희가 서비스를 런치하고 한 달에 2-3천 개씩 가맹점이 늘었었고요. 이듬해였던 2018년에는 한 달에 10,000개 정도씩 가맹점이 늘었고 2019년에는 한 달에 3만 개 정도씩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 100만 개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상 안 쓰는 가맹점이 더 적어지는 거죠. 시작할 때는 정말 매출 정산 딱 그 기능 하나만 있었던 거죠. 어제 매출이 얼마였고 오늘 얼마나 입금될 거고, 어제 매출을 분석해 보니까 단골 비율이 몇 %인데 이게 뭐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기업들이라고 했을 때는 많이 안 와닿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통장에 몇 천만 원씩 쌓아두고 운영하시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캐시플로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일 부가세를 내야 되고 내일 모레 임대료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700만 원 정도 써야겠네. 근데 나 잔고가 400만 원밖에 없는데 오늘 내가 카드사한테 얼마나 입금받지? 이게 어떻게 보면 산수지만 사장님들이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로켓 사이언스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8개 카드사가 있고 8개 카드사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산을 해주고 있는데 매출이 얼마였는데 오늘 그게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건가?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했고, 그게 사장님들한테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을 드리게 된 것 같아요. 크고 복잡한 문제라고 해서 크고 복잡한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는 정말 단순한 해결책으로 풀 가능성도 늘 열려 있다고 저희는 바라보거든요. 이 문제를 저희는 쪼개보는 거죠. 이게 이만큼 큰 문제지만 사실 이거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단순한 근본적인 하나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는 이거를 찾아내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요. 문제 1번부터 5번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결책 1번부터 5번까지를 만들어가지고 런치하면 이게 다 풀리겠네 라는 게 이전의 방식이라고 하면, 저희가 바라보는 방식은 문제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야? 이거 하나 풀리면 사실 이거 다 풀리는 거 아니야? 문제 3번이 중요하구나. 그래? 그럼 문제 3번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하나만 우리가 가져오면 되는 건가? 아니야. 문제 3번이 사실은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문제 6번이더라. 그러면 6번을 해결 하나만 하면 이게 풀릴 수도 있는 거가 맞네 라는 가설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최소 단위의 기능은 문제 6번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이크로 솔루션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6주가 됐든 12주가 됐든 심지어 저희가 3-4일 만에 스프린트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되게 깊게 고민하고 쉽게 풀어볼 수 있는 작은 가설들로 쪼개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속도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한국신용데이터는 주니어가 거의 없는 조직인데요. 평균적으로는 7-8년 이상 경험을 잘 쌓으신 분들이 모여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채용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같이 창업할 사람을 찾아야 된다. 30명, 40명이든 지금도 얘기하고 아마 100명이 넘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바라보는 가치관 중에 하나는 이 사람에게 이 영역의 문제를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대부분 경험을 의미 있게 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게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이 문제를 안 풀어봤지만 잘 풀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이 문제를 풀 건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에서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오셨던 분이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훨씬 더 쉽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절반 이상의 창업 경험이 있어요. 본인이 문제를 잘 정의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유연한 사고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던 그 마인드셋을 갖고 있고 해봤던 분들을 모시는 거죠. 이러한 높은 기준치를 전사적으로 유지했을 때 어려운 점도 물론 있습니다. 되게 텐션이 높죠. 그런 건강한 긴장감을 전제했을 때 작은 조직으로 굉장히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성과는 곱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곱셈의 중간에 1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가거나 심지어 0이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다른 쪽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성과는 0이거나 혹은 1보다 작은 숫자로 귀결될 수 있는데, 모두가 다 1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성과를 늘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일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한테 그 어려움을 맡기면서 이걸 해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하기로 한 거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지, 그런 내재적 동기가 굉장히 강화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방식으로 살기 위해 누구나 창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회사 내부에 계시면서 그런 방식으로 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 자체는 내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선택하고 임팩트가 크게 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